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한 달 만에 초고속 이혼한 31살 여자입니다. 이혼 통보 당시엔 속이 시원하면서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일까 싶은 마음에 싱숭생숭하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놈과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서 발 뺀 게 다행이라고 생각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놈과의 이야기를 굳이 쓰는 이유는 많은 미혼 여성분들이 남자를 조금 더 잘 알아본 후 결혼을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예요. 저도 3년이나 사귀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인 줄 정말 몰랐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1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3년 사귄 남자와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전문직이지만 같은 직종은 아니고 제 연봉이 그 남자의 2배 정도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제 연봉의 2~3배는 되는 남자들 선이나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긴 했죠. 그래도 그 남자와 계속 연애했던 건 제가 돈에만 가치를 두지 않아서였어요. 돈이야 제가 더 벌면 되는 거고 남자는 자상하고 선하며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가정폭언 및 폭행으로 저희 엄마를 너무 고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한순간에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지 운영하시던 사업도 회계사와 변호사 도움받아 갑자기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남은 유산이 70억은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큰 소리만 나면 흠칫 놀라는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마와 둘이 살면서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우연히 소개받은 남자가 너무 괜찮은 겁니다. 집안도 화목하고 사람 자체도 참 순했고 무엇보다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다 느꼈습니다. 제가 남자보다 돈을 더 버는 걸 알면서도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따윈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긴 남자 본인도 저보다 연봉이 낮았을 뿐이지 꽤 인기 많은 전문직이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제가 야근하느라 힘든 날에는 손수 도시락을 싸서 저희 동료들 먹을 것까지 같이 준비해주는 배려심 많은 성격인데다 집돌이라 별다른 취미도 없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전 저희 아버지는 골프에 낚시에 허구한 날 본인 취미생활 하시느라 집에도 거의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술도 참 많이 드셔서 주폭도 있으셨기에 저는 술 먹는 남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술을 입에도 대기 싫어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나는 술 먹고 알딸딸한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술 한 잔에 이성도 기억도 잃는다는 게 너무 불안하고 말이야. 그래서 술을 안 먹어. 회식 때도 정말 최소한으로만 먹지 내가 내 지갑 열어 술 사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말했던 그 남자가 얼마나 괜찮아 보였는지 저는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남자를 아버지와 비교해가며 어떻게든 정반대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을 찾은 거죠. 그게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네 집은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었지만 평범한 수준이었고 저는 연애 때 저희 집안 재력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눈치는 챘을 거예요. 엄마가 서초 3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 저는 청담동 자가 오피스텔에서 자취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결혼 생각이 없던 저조차 마음이 변했고 결국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난항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그 남자를 엄청 반대하셨다는 거죠. 3가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리기 좀 창피한데요. 엄마가 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그 남자 생년월일을 가져가 점을 보셨는데 그 남자와 제가 완전 상극인데다 여자한테 기생해서 사는 몰ям치한 사주라네요. 저희 엄마가 사주를 엄청 맹신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남자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였습니다. 예, 뭐가 쎄해. 너는 그런 거 못 느꼈니? 웃고 있는데 꼭 동공은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나는 그걸 느꼈어. 엄마, 또 사주 때문에 괜히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도
저번에 네가 인사시킨다고 집에 데려온 날 있지? 그날 나는 네 남친 정 보자마자 느꼈어. 사람은 눈이 마음의 창이래잖니. 그런데 걔는 어째 눈이 탁하고 이모스럽고. 엄마, 그런 이유라면 나도 안 들을래. 그이 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그야 그렇지. 그건 나도 알지. 너 만나면서 꽤나 공들인 거. 공들인 게 아니래도 그냥 원래 그 사람 성격이야. 엄마, 아무튼 몇 번만 더 만나봐. 제가 엄마를 설득하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더 만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제 선택을 늘 존중해 주시는 엄마이고 사람 인상이나 눈빛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의 눈빛이 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처럼 너무 차이나는 재력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재벌이나 갑부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하고 제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반해 남친네 집은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 남편 연봉도 저보다 작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빠가 생전에 돈으로 치사하게 굴면서 엄마 앞에서 갑질했던 것을 보고 자란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가 돈이 많은 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엄마는 제가 싫어하는 점괘까지 이야기하시니 당신은 엄마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해하고 계신 줄만 알고 남자의 좋은 면을 많이 보여드리면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를 더 자주 드리게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남자 본인도 은근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상대 부모도 나를 반대한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엄마가 낯가려 정도로 말하긴 했는데 눈치는 빨라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시지? 응, 자기가 말해줘야 내가 노력을 하지. 말했잖아. 난 자기랑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줘.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니야, 나는 꼭 알아야겠어. 나 싫어하셔? 그렇게 돌직구로 물어보는 남자에게 저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죠. 대신 조금 돌려 말했습니다. 점괘랑 눈빛에 딱딱할 만한 사람이 어딨나요. 아무튼 저희 엄마가 본인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자 좀 시무룩해지더군요. 그래, 그러실 줄 알았어. 내가 자기보다 돈을 적게 벌어서 싫어하시나?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가진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마음이 천천히 풀리길 바라야지. 난 시간 갖고 자주 만나뵈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 잠시 침울하게 있던 남자는 이내 애써 괜찮은 척 하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어머님이 나 좋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살뜰하게 굴어볼게. 자기가 나한테 팁 좀 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이나 전시회 같은 거 순수 예매해서는 엄마 친구분들이랑 가서 보시라고도 해주고 본격적으로 노력하더군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별로 바뀌진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치만 남자의 꾸준한 공세로 결국 엄마도 남자의 자상함에 두 손 드셨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은 날 엄마와 남자와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가 저희 엄마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왜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아니, 뭐 지나간 일 가지고 그래. 내 딸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 아마 사돈 되실 분들도 우리 딸이 별로 탐탁치 않으실 텐데 아들이 좋다 하니 그러려니 하셨을 거게.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그래도 장모님은 저 정말 싫어하셨잖아요. 저한테 웃어주지도 않으시고. 아니 뭐 그땐 불편하기도 했고. 그래, 뭐 마음에 안 찼으니까. 물어보니 대답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보다 훨씬 연봉도 낮고 대놓고 말해서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잖아. 반대하지 않을 경우가 더 드물지 않겠나. 그런 단점 다 상쇄할 만큼 자네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딸도 많이 사랑하니까 허락한 거지. 아, 네. 엄마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어요. 예물 예단이나 결혼 관련해서는 결정하는 문제에서 단 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잘 진행된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을 줄 알았죠. 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 지옥은 시작됩니다. 저희는 칸쿤으로 여행을 갔어요. 둘 다 휴가를 오래 땡겼어서 2주나 실컷 놀고 마지막 날에 양가 어르신들 선물을 고르려고 지역 쇼핑몰에 갔습니다. 남편 어머님은 명품 가방 일할 게 없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200만 원대로 하나 골랐고 아버님은 80만 원대 시계를 샀습니다. 신의 것도 하나 샀고요. 쇼핑몰 들어가자마자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시댁 것부터 샀고 남편도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쇼핑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 선물을 고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드리는 선물값만 거의 350만 원 꼴이었는데 본인 서류 가방이랑 구두 고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신혼여행 내내 묘하게 변한 남편에게 살짝 기분이 상하던 차였습니다. 그래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내가 결혼식 끝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민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듬었는데 남편은 신혼여행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전의 다정함은 슬쩍 없어지고 뭔가 건조한 반응을 하는 게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며 저 사람 언제 우리 엄마 선물 사나 보고 있었어요. 결국 4시간 쇼핑 시간 동안 저희 엄마 선물은 사지 않더군요. 곧 쇼핑몰 폐장이 다가왔고 제가 참다 물었어요. 여보, 이제 곧 쇼핑몰 문 닫는데. 아, 그래? 빨리 나가야겠다. 내일 아침에 바로 공항 가야 되잖아. 미리 가서 짐 정리 좀 해야지. 자기 다 샀어. 난 다 샀어. 나가자. 하며 아무렇지 않게 나서더군요. 제가 남편을 잡아섰습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엄마 선물을 안 사? 어? 무슨 선물? 아니,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 선물까지 사는 거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우리 엄마 선물 하나 살 생각을 안 해? 아, 장모님? 장모님은 뭐 다 있으시잖아. 그리고 내가 사드리는 거 좋아하나 하시겠어? 나도 싫어하셨는데, 하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더니 빨리 나가자고 저를 이끌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오는 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나간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비아냥대? 뭐가 지나간 일이라는 거야? 장모님이 결혼 전에 나 반대하신 거?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선물을 안 고르겠다고. 오, 장모님 거 안 사. 사드렸다가 괜한 말 듣기도 싫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혼전에 남편을 반대하시긴 했지만 앞에서 대놓고 싫다는 표시를 내거나 표정을 찌푸리신 적도 거의 없어요. 무뚝뚝하게 말을 안 하시기는 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전에서 뭐라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희 엄마를 폄하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갑자기 왜 이래? 나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장모님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땐 언제고 결혼식장 나서자마자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뭐가 갑자기인데? 나는 장모님이 나를 반대하신 거 엄청 상처야. 절대 안 잊혀져.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꽁에 있을 거야? 선물도 안 사고. 나 그럼 시댁 가족들이 이 선물들 다 그럼 환불하고 와도 돼. 제가 당장이라도 쇼핑몰에 되돌아가 모두 환불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자 당황해하면서 말리더군요. 그럴 필요까지 있어. 아니,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이야. 장모님 선물을 왜 안 사? 입국하는 길에 면세점에서 사려고 했어. 면세에서 안 산다며? 현지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고. 아니, 그건 다른 거고. 아무튼 장모님 거 당연히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잘 챙겨. 그렇게 얼머무리는 남편한테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남편은 면세점에서 저희 엄마 선물이라고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서 5초 만에 하나 고르더라고요. 금액이 아니라 성의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꼴 보니 진짜 섭섭했고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패닉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바뀐 것에 너무 충격이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엄마 일에 관해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대바라진 사이처럼 굴기 시작한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당연히 싸웠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인터넷에서나 봤던 반전 쓰레기남이 내 남편일 줄은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정신이 멍했어요. 그렇게 신혼집에 돌아왔고 예정대로라면 지방에 계신 시댁 인사 가서 하루 자고 저희 엄마 보러 가는 건데 제가 시댁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하며 하하호호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뭔가 심각성을 느꼈는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냉하게 구신 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다시 마음 잡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내가 미안해. 하면서 사과하는데 말 같지도 않다고 해야 하나? 와 닿지도 않았어요. 다만 신혼여행에서 제 통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시고 계속 걱정하시던 친정엄마가 생각나 일단 잘 다녀왔다고 양가 인사나 간단하게 드리고 오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집이랑 시댁에서 억지로 웃으며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걸 보니 확실히 결혼 전에 저희 엄마한테 엄청 헌신적으로 깍듯이 대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긴 했더라고요. 예전엔 저희 엄마가 무슨 말씀 하시면 말끝마다 왜 하면서 경청하던 놈이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뻔히 보고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거나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팔을 탁 치면 그제야 떫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던 그놈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너 싸웠니? 김서방 왜 저렇게 저기압이야? 에?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예. 엄마한텐 비밀 없는 거야 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알겠어? 엄마는 늘 네 편이니까. 그렇게 알듯 말듯 엄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고 사위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사위가 든든하다며 가족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셨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저와 남편 둘 다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심란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감정이 너무 상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눈물도 나고 그렇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2주 정도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각자 회사에 있을 때도 카톡이며 전화로 시비를 가리며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저희 주실 것 있다고 친정집 좀 오라고 호출하셔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구기며 바빠 죽겠는데 왜 오시래?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부르실 거래? 그럼 피곤한데. 뭐라고? 그전엔 신혼집이랑 차로 20분도 안 걸린다면서 장모님 자주 뵐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선 어떻게 말이 그렇게 바뀌어? 그땐 그때고 저번에 뵌 지 2주 겨우 지났잖아. 그런데 장모님을 또 뵈어야 한다고? 어떤 사위가 청아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거리냐? 뭐라고? 당신 왜 이래 정말? 아니 나한테 화난 게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왜 애꿎은 우리 엄마 가지고 이러는데? 내가 자기한테 무슨 불만이 있겠어. 나는 그냥 너무 자주 처가 가는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지. 당신이 생각해도 지금 당신 모습 꽤나 어이없다는 거 알지? 그리고 결혼 전에는 꼬박꼬박 처댁 이러더니 식 끝나니까 바로 처가라고 말 바뀌네. 내가 당신 앞에서 시댁 안 그러고 처가 그러면 좋겠냐? 시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 당연히 시댁이지. 아 알겠어. 간다고 가. 그렇게 투닥거리다가 결국 친정집에 왔어요. 엄마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엄마 보자마자 솔직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참으려고 손 씻는단 핑계로 화장실에서 10분을 물 틀어놓고 진정한 후 밖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묻더라고요. 장모님, 저희 주신다고 했던 게 뭐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가디건 예쁜 게 나왔지 뭐니. 너희 근무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커플로 2개 샀다. 네, 가디건이요.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피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위까지 부르시길래 저는 무슨 금팔찌라도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농담이라고 웃는데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억지로 웃으셨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앞에 앉아 친정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애써 화제 전환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팍 숙이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느낀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물으셨죠. 김서방, 우리 딸이랑 싸우기라도 했어?
표정이 내내 안 좋네. 아니요. 딱 끊어 단답하고 또 다시 고개를 쳐박고 밥만 먹는 그놈. 아니 남편을 보고 친정엄마가 놀라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제가 식탁 밑으로 남편 발을 득 쳤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화를 참는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장모님 갈비가 너무 짜서 그래. 이건 뭐 돼지고기를 바다에 담궜다가 건지신 거야. 아님 돈 주고 사신 건가? 장모님, 어디서 사셨는지는 몰라도 잘 알아보고 구입하세요. 사위한텐 이건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 놀라서 입 벌린 채 멍하니 있으셨고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장모님 음식은 맛없어도 꼭 참고 먹어야 되냐? 사위가 말도 한마디 못해. 이러는데 정말 얘 나 몰래 술이라도 먹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 나와. 제가 한마디 하고 남편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이 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밥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도 저 미친 인간 괜히 건드렸다가 친정엄마까지 화를 입을 것 같아서 애써 참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마침내 언성을 높이셨어요. 김서방,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싸웠으면 둘이 알아서 풀 것이지. 어른이 나한테까지 틱틱댄 일인가? 그 말에 남편도 발끈해서 바로 이지랄 하더라고요. 장모님, 100년 손님이라는 사위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숨기고 헤헤호호 하면 그게 더 가식 아닙니까? 너무 눈치 주십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남편의 필터링 없는 되먹지 못한 말에 저와 엄마가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어요. 남편이 그 말하고 쓱 일어나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과하고 가라고 소매를 잡았더니 귀찮다는 듯이 탁 쳐내리는데 저도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착잡한 얼굴로 저를 위로해 주시다가 또 잘 좀 알아보고 결혼하지 그랬냐면서 타박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셨어요. 밤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얘기를 했는데요. 엄마의 입장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빼라 였습니다. 엄마, 근데 나 결혼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 바로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예, 너 그렇게 질질 끌다가 엄마처럼 평생 고통받을래? 빨리 결정하는 게 현명한 거야, 이거사.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이혼 얘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제가 결혼 전에 이랬거든요. 우리 직종은 워낙 말이 많아서 이혼하면 바로 뒷담화 장난 아니야. 바람나서 헤어졌네. 도박나서 이혼했네. 그런 거 듣기 싫어. 이혼하면 은근히 루저 취급하면서 승진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뒤늦게 생각이 났고 남편이 승리의 깃발이라도 쥐고 있는 것 마냥 저렇게 대바라지게 갑질하고 있는 게 슬슬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그냥 터놓고 말해봐. 어차피 이혼 못할 거 서로 생각은 좀 알아야 맞춰가든지 하지. 이제야 좀 말이 통한다 자기. 그래, 나 사실 엄청 피곤하고 자존심 상했어. 뭐 두 여자랑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 돈 없는 게 그렇게 죄야. 장모님도 솔직히 돌아가신 장인어른 덕분에 저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내가 아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면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한다고 지금? 그래, 나도 자존심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장모님도 나 좀 그만 부르라 해. 이러다가 전고 간다고 부르고 바퀴벌레 나왔다고 부르고 무슨 부리든 나 부리시겠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우한이 오듯 몸서리가 쳐졌고 저는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혼하자고 하냐고 미친 듯이 날뛰더군요. 상관 안 했습니다. 바로 저는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것도 이혼 분야에서 승률 최고로 높은 전문으로요.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부터는 간략하게 써볼게요.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 하자마자 울고 불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나 보더라고.
미안했다고 장모님한테도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과하고 오랬더니 정말 친정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울면서 빌었다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얘기 거두어 주는 거냐고 묻길래 사과는 사과고 이혼은 이혼이라고 했더니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지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고요. 이혼 못해준다고 버티길래 그럴 줄 알고 바로 소송했습니다. 남편이랑 나눈 카톡 대화와 녹취록을 냈고 제가 남편의 달라진 행동에 스트레스 받아 상담을 받았던 게 인정이 되어 그것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알아서 잘 다듬어 주었고요. 남편은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며 피해 보상 겸 위자료로 2억을 제시하더군요. 네, 기각됐습니다. 말도 안 되죠. 게다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솔직히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어차피 집은 제 거였고 남편은 가전 가구나 해왔었으며 결혼 준비나 신혼여행비는 얼추 반반 정도 냈더라고요. 남편 쪽에서도 계속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돈 더 받아내려고 혈안이던데 제가 승소했어요. 위자료 안 주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걸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변호사 고용비만 더 털리게 된 거죠.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이혼 승소 결정 나자마자 남편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까지 같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시면서 아들 잘못 키웠다고 용서해달라며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다시 시작해주면 안 되겠냐 우시길래 솔직히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대바라지게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냥 일어나시게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그 꼴 보면서 하염없이 울던데요. 그렇게 다 정리되었어요. 남편이 지 짐이며 가전 가구를 한 번에 안 가져가고 찔끔찔끔 가져가며 저랑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길래 기한 주어서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다 고물상에 내다 버린다고 했더니 용달불로 바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직장에다가는 이혼 사실 절대 말하기 싫었는데 회식하다가 그냥 술김에 다 밝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뒤에서 말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휩싸여 삐뚤어진 남자랑 평생 살며 고통받느니 빨리 발 빼고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낫죠. 그러게 친정엄마랑 저는 여행도 다니고 오붓하게 카페 데이트도 즐기면서 잘 삽니다. 결혼 생각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일 하면서 엄마랑 살랍니다. 남자가 무서워지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남자 정말 잘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저도 나름 똑 부러진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살았지만 남자한테 콜각지가 씌워지니 엄마 말은 안 듣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